우리 회원사 기업들 이제 소개하는데요. 이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요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걱정되죠? 선거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 분야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싸우는 박주현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이거 뭐 12월 15일이 기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뭐 그 국힘의 공정선거 특위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회의를 3차례 정도 진행을 했어요. 네. 예, 진행을 했고 아마 이제 12월 중순경 이후에는 이제 그 특위가 이제 해산됩니다. 예, 그래서 그 특위에서 그 나온 내용 중에 이제 12월 15일까지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경할 내용, 내년 선거를 위해서 네. 그거를 뭐 최종 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2월 15일 날 국힘 특위에 그 보고하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년 그 부정선거의 그 정도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중요한 분기점이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뭐든지 뭐 어떤 선관위나 뭐 대통령실이나 또 그 정당이나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항상 이게 뭐 검토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종래식으로 또 되면은 뭐 100% 부정선거가 될 건데요. 예. 그래서 D-Day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저는 그 D-Day가 이제 12월 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 D-Day. 예,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12월 15일까지 뭔가 그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내년 그 4.10 총선에도 네. 부정선거가 명백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이 진짜 분노의 뭐 어떤 깃발이든 뭐 조국시기로 표현하면 죽창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12월 15일까지 선관위가 이제 국힘당에 보고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수개표로 완전히 하는 거하고 사전투표 없애는 거 이런 건데 그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사전투표를 없애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일 투표하고 예를 들어서 연달아 사전투표 당일 투표 바로 전날 사전투표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하면은 되게 좋은데 이제 뭐 그 부분도 이제 우편 투표가 있어서 등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획기적인 제도 개선은 사실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지금 뭐 민주당은 어제도 뭐 그 대법관 그 청문회에서도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길을 쓰고 지금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전투표 폐지라는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투표가 존재하는 걸 전제로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선거인 명부 자체를 지금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 자체가 없는데 그걸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도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QR코드를 이제 그 바코드로 바꾸는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지금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인쇄 날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 부분도 지금 뭐 어쨌든 그 이만희 그 사무총장이 뭐 그 부분도 이제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선관위가 길을 쓰고 그걸 지금 반대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반대해요? 선거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도장을 찍어야 은행 담당 직원도 자기 도장을 찍잖아요. 그 처리하면서. 근데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어디 딴 데서 인쇄해가지고 와도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선거 관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얘들이 주장은 이제 뭐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두고 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에이,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얘기를 하네. 예, 그러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을 할 건지를 일단 12월 15일 정도에 윤곽이 드러나니까 기다려봐야 그때 되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야 될 것 같고, 일단 12월 13일 또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뭐 1,415명 대규모 삭발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 수사 촉구와 관련해서. 네. 예, 그런 이제 뭐 민심이 전달되고, 또 12월 15일 날 선관위의 어떤 구체적인 내년 총선의 그 제도적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부정선거의 그 범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12월 15일이 디데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삭발식도 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번 부정선거 용납 안 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관위가 좀 제대로도 12월 15일 며칠 안 남았지만 좀 더 보완을 해. 그 수개표는 안 하고 전자개표를 고집하면서 수검표 절차만 살짝 끼워 넣겠다고 그때 발표가 나왔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이만희 그 사무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전자개표기를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일단 수개표를 먼저 하고 돌리는 게 낫다. 그렇죠.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좀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선관위는 길을 쓰고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12월 15일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게 D-Day라고 D-Day네요. 네, 그게 네.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네요. 자, 그리고 뭐 박지원 변호사 의미 있는 그 이제 법적인 진행 절차 이런 거 많이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이제 이제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위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건의 그 고발을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선관위 상대로 이제 고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고발장에 항상 왜 더 카르텔을 넣습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이거를 보라고 이제 뭐 고위 관료나 이런 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처음에는 뭐 의심쩍어 하다가도 이걸 보면은 부정선거 100%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수사관한테도 이거를 관련 증거 영상으로 제출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진술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항상 할 때 또 하나 더 제출하는 게 국정원 보안점검 보도 자료입니다. 그렇지. 예, 그 두 가지를 딱 대놓고 진행을 하면 이제 수사관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지. 아주 일목요연하니까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는 저희의 카드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객관적으로 국가기관이 인증해준 증거잖아요. 예. 그리고 웨더 카르텔은 실질적으로 각종 재검표나 뭐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발생된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사관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경찰서장이 사실 4급이나 3급 경무관 아닙니까? 총경이나 경무관 정도인데. 네. 그 급이 사실 조금 낮죠. 예.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경이나 경감 정도가 좀 높은 그 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1선에서 6급이나 7급이 고위 관료들을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뭐 선관위 직원들도 지금 뭐 장관급도 많고 1급도 많고 차관급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관위가 대놓고 이제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심지어 이거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수사관한테 그래도 영장 청구를 해달라. 그 법원이 누가 그거를 영장을 거부하는지 기각하는지 그것도 역사다.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2월 15일 날 선관위의 그 제도적 그 윤곽이 그 부정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만약 진행이 되면 저는 이제 수촉특위나 뭐 저 같은 변호사들만 이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그 개표 상황표 있지 않습니까? 6.1 지방선거든 3구 대선이든 그다음에 4.15 총선이든 그 각종 이상한 증거들이 그 산재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지역 경찰서나 자기 지역 검찰청에 고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 고발 운동. 예. 아, 그러네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거기 이제 고발장에 항상 첨부해야 될 게 웨더 카르텔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 보안 점검 자료. 그렇죠. 예. 예, 그 두 가지를 일단은 먼저 놓고 그 각종 이상 현황이나 개표나 봉인이나 뭐 각종 이상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경찰서에 그 수사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예. 그들이 이제 선거 관리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걸 일단 먼저 고발을 해놓고 하게 되면 선관위가 일단은 그동안은 동조자였는데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은 이제 선거 감시를 분명히 또 애국 시민들이 할 건데 그동안은 애국 시민들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들이 그거를 웨더 카르텔을 보고 보안 점검을 보고 또 각종 증거를 본 상태에서 이 4.10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들도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혹시나 정의감 있는 수사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스카이데일리 유혁 같은 기자도 원래는 경찰관이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친구한테 이 사건이 배당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기대할 볼만 하죠, 그거는. 예. 어떻게든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균열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전국민 고발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경찰관들한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먼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대거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놓고 4.10 총선을 진행을 하면 그 부정선거의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국민 고발운동 좋은데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고발장 쓰는 게 뭐 쉽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부정선거에 공분을 하면서도 고발장을 쓰기가 변호사 일단 선임하기가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고발장을 직접 쓰려니 어떻게 쓸 줄 모르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그건 일단은 뭐 제가 일반 포맷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포맷을. 여기다가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사례라든가 그 고발 내용은 거의 같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고발하는 사람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쓰고 접수하면 되게끔. 그러니까 자기 지역 개표 결과를 넣는 거죠. 그 자기 지역 개표 걸고만 딱 넣으면 되게끔. 그거야 검색하면 선관위 검색하면 딱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 이 부정선거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혼자 이제 계속 고발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이 선관위가 대놓고 지금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선관위 상대로. 위자료? 어떤 위자료? 그 선거 관리의 그 부정 선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부실 근거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한 300명 좀 넘는 사람들하고 300명이 뭐예요? 3천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3천만 명. 일단은 그때 접수를 하셨던 분들 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각종 성명 청구를 하고 했는데 또 거짓말로 답변을 해요. 걔들은 뭐 그 선수니까. 그 거짓말에 대한 이제 응징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대법관 은 사실
변론 한 번 열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일반 법원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공방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이 판결을 이제 소송 사기를 한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국정원이 이제 판을 깔아줬고 네. 그동안 살펴본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전국민 고발 운동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의로운 분명히 수사관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한두 개씩 드러나면 저는 이제 이제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그냥 제대로 수사한다라고 공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의로운 수사관이 한두 명이 아니라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국민적 지지를 얻고 쏟아지게 그러니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그때 왜 대법원에서 선거 재판에서 뭐 민유숙 등 왜 30분 만에 도망가고 뭐 이러고 선관위 막 거짓말하고 이랬잖아요. 선관위가 법원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위증죄 아닙니까? 그거는 증인을 서서 선서를 하고 하면 위증이 되는데 예. 그냥 단순 거짓말은 그 위증으로 될 수는 없고요. 예. 일단은 그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가지고 판결을 이기게 만들면 사법방해죄? 네, 소송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사기로라도 걸어야 돼요. 왜냐면 얼뜻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빳빳한 저 투표용지 신권 다발권이 나왔는데 형상 복원 기억 장치가 있는 저 투표용지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 선관위 직원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상 복원 종이라는 건 없는데 그런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한 거 이거 저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도 제가 일전에 한번 고소를 한 적은 있었는데 고발한 적이. 그게 사실 그 신업십수나 이런 게 공문서에 작성이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소송의 증거 자료로 돼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면은 소송 사기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고발을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삼립빵박스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또 성명을 요청을 했는데 단식 빵박스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전부. 간식 빵박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간식이 그 삼립빵 그 간식도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각종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소송 사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로 좀 엮어가지고 공을 취할 것이고요. 선관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요. 그 사실조회 신청이나 이런 걸 하면 보통은 그 담당자 이름과 뭐 이런 그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안 쓰고 보냅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 안 지려고 이름을 안 쓰는구나 이것들이. 제가 형사 사건 하면서 그 선관위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참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황당했었는데 그만큼 얘들도 쫄리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민을 기만하고 법원을 기만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정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사규죄 이게 선관위가 이제 걸린 것 같은데 요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이거 가지고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님도 결국 재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재심을 하려면은 이제 뭐 범죄의 증거들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일단 수사가 되고 그들이 처벌을 받으면 재심을 해서 진 판결을 다시 이기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그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그 범죄 기록들을 다시 잡아내서 진실된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일에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뭐 심혈 기울이고 하고 있으니까 가일청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집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변호사들이 다
이런 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분들을 음모론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서울대 나왔고 다 변호사 됐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박주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구주화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 6천여 명이 모임 있잖아요. 정교모. 교수들 다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부정선거라고 성명서 냈어요. 그런데 왜 음모론자라고? 음모론자라는 건 몇 명이 쑥덕쑥덕 음모론을 하는 거지. 예?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38%가 부정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민의 38%가 음모론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 이런 사람들, 변호사들, 교수들, 그 다음에 학자들 다 음모론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음모론자는 그렇게 많아요? 음모공화국이에요? 아니잖아. 선관위가 몇천 명, 3천 명인데 우기는 거 아니에요? 3천 명이 부정선거 다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 몇 명이겠죠. 근데 자기 조직에 사활이 있으니까 조직이 어떤 뭡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싸는 건데 이런 소송 사기죄에 딱 걸린 거 같네요. 자, 12월 15일 날 선관위가 어떻게 국힘당에 보고를 하는지 이게 디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자꾸 압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화 걸어서 압박하고요. 댓글 달고요. 압박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